네, 남북이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당국회담 실무 접촉을 개최합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중단됐던 남북 장관급 회담이 8년 만에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숙청된 북한 간부가 100여 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강명도 경민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26일 판문점에서 남북회담 실무 접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치러지는 날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아직까지 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 어떤 조의의 뜻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재임 시절에 어떤 남북 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강경론자로 지금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북한은 인식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제 1993년에 취임을 하셨는데. 예. 그때를 회고해 보면 취임식 일성에서 어떤 동맹도 동족보다 나을 수 없다. 예. 이런 언급을 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걸 입증하듯이 이제 당시 통일부 장관, 통일원 장관을 한한상 그 장관을 진보 쪽으로 분리됐던 그런 분을 임명을 했고 또 이인모 노인을 북한이 그렇게 요구했던 이인모 노인을 송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김영삼 정부 내내 남북 간의 그 돌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이인모 노인을 보낼 때 북한이 NPT를 탈퇴하는 조치를 취했고 핵 문제 또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또 김일성이 사망을 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이제 김일성 사망 당시에 그 조문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조문하겠다는 인원에 대해서 그걸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 그래서 임기가 마치는 98년 1월 달에 북한이 김영삼 정권을 평가하면서 최악의 남북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간 정권이고 또 이 문민의 탈을 쓴 통일이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서거하신 지가 며칠이 지났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 국가장을 치르는 26일 당일 무슨 조전을 보낸다든지 아마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앞으로도 누구라도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자기들이 선대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뭐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 교수님, 이 조의를 누구 명의로 보낼지 아무리 북한이 고민한다 해도 지금 이제 서거하신 지 지금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북한 보도에도 특별한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어떤 내부 사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 사정보다는 이제 문성북 장관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본이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에 살아있을 때 93년도 7월에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김일성 사망에 소거로 해가지고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 쪽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저전을 안 보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보냈는데 우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보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했거든요. 저전을 안 보냈을 뿐만 아니라 군 경계태세를 들어가니까 북한에서 강력히 반발을 한 거죠. 지금 여기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던 한 정상이 사망했는데 조전을 못 보낼 망정 어떻게 군 경계태세를 내리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강력 반발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김영삼 대통령과 김정일 때가는 상당히 한 번도 좋아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북미 회담이라든가 북한과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우리 다 배척당했고요. K도 사업단을 구성하는 데까지도 우리는 별로 관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배척을 했죠. 그리고 서울 불바다소리도 그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돌이켜 보면 그 앙심이 그러니까 그때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조절. 왜 김정은은 누굽니까? 백두혈통 강조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손자로서 그 김일성에 대한 그 앙금, 그러니까 저절 보내졌다는 앙금 안 남았을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뭐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걸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직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일단 26일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일단 당국회담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계속해서 저희 이제 우리 정부가 세 번째까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무 접촉 쪽 가져보자 했는데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20일에 갑자기 이제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사가 됐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온 이유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이 대목에서 한 이유가. 네. 일단 북한이 그동안 3번이나 거절했던 예. 속내가 무엇일까 예,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뭐 우리 내부적으로 분석할 때는 북한이 자기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는 8.25 합의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중,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있었고 그때마다 사실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핵 문제, 인권 문제, 통일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고 예. 거기에 대한 강한 그 불만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회담을 하려면 예.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 자꾸 그러면 안 된다라는 예.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지만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자신이 8.25 합의가 자기의 배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고 본인이 그걸 잘 지키겠다 또 이것을 더 큰 폭으로 만들겠다라고 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8.25 합의에 명시되어 있는 당국 간 회담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것을 할 경우 남측이 무엇을 요구할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정립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온 것은 계속 그걸 거부한다면 결국 8.25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남북관계 발전이 안 된 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일단 회담에 응한 것 같고요. 일단 26일 날 북한이 어떤 태도로 회담에 임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당국 간 회담으로 이어지느냐 또 이어져서 접점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실무 접촉인데 만약에 이제 실무 접촉이 잘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장관급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8년 만에 이제 장관급 회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항상 이제 그 격을 가지고 딴지를 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통통 라인이 이번에 다시 뭐 가동되는 건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강 교수님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네, 이제 그 전에 왜 회담에 응했을까 제가 오늘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지금 북한의 상황, 지금 북한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북한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당창건 10월 10일 맞음에 70돌 맞으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소진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김정은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년사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맨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북한의 주민들도 그렇고 엘리트 계층도 그렇고 김정은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선군 정치 강국에 들어섰다는 건 이미 자기네가 인정을 발표를 했거든요. 핵 강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발사도 실험을 했고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민 생활에 최대한 돌려야 되는데 또 내년에 당창건이 아니고 이제 7차 당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서 자금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주민들이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야 이번에 7차 당대 할 때 또 우리한테 뭔가 좀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는데 김정은이 돈이 다 말랐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국제사회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이 경제 문제도 풀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김정은이는 정치적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김정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거 협상을 오래전부터 우리하고 또 대미 협상, 대남 협상에 다 참여했던 주도 인물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협상도 김양곤이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당창건을 준비하면서 내년에 7차 당대를 준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아마 김정은이도 이제는 인식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볼 의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이산가족 상봉할 때도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직접 지시했다 조선중앙 TV라든가 언론에 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 앞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갔다. 그래서 저는 10월 10일이 지나면 남북관계를 우리가 기다리면 지금은 계속 북한이 우리를 골고 늘어지면서 회담에 응하지 않지만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오는 것은 북한 내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남북관계 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격이나 뭐 이런 문제는 실무 접촉을 그래서 한다고 봅니다.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누가 만날 것인가,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이거 기본 실무 접촉인데 제가 봐서는 한때 김양곤이하고 우리 통일부 장관, 윤일재 장관하고 격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북한의 김양곤이 당주안의 정치국 위원입니다. 이 상당히 그들이 말하기엔 장관보다 격이 높은 건 맞아요, 사실은. 당주안이 비서고
그 북한 장관보다는 월등히 높거든요. 당주한이 비서고 정치국 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네 보기에는 비중이 높은데 우리 쪽에서 보는 북한 쪽에서 바라보는 우리 통일부 장관은 격이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요. 이 뭐 수석 비서도 아니고 일단 장관인데 또 장관도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하고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 그 김관지 실장하고 그 우리 홍영표 장관이 나갔을 때 북한에서 황병서하고 김양건 비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문제는 북한에서 좀 태도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홍영표 장관하고 북한의 김양건 그 노동당 비서가 나오지 않을까. 그걸로 이제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밀고 당기긴 하겠지만 더 이상 그 북한에서 뭐 그 외면하거나 또 무슨 어떤 조건을 격을 놓고 조건을 붙이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장군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격의 문제는 남과 북의 그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제 2013년에 그런 논란 때문에 회담이 깨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우리의 통일부에 해당되는 조직이 없습니다. 통전부라고 하는 것은 당의 조직이기 때문에 당의 조직이란 우리 새누리당이나 무슨 그런 조직이 돼야 되는데 맞설 조직이 없어요. 내각이라고 하는 우리 정부에는 통일부라고 하는 조직이 없어서 그렇다면 비서가 우리 장관보다 높으냐? 우리는 청와대 비서는 비서관은 차관급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통통 라인이라고 하는 우리 통일부와 북한 노동당의 통전부장이 마주 앉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참 바람직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작년 2월 달에 고위급 접촉 형태로 해서 이 우리 청와대 안보실 차장과 통전부 부부장이 나와서 만난 전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북한이 원해서 한 거거든요. 북한이 통전부와 우리 국가안보실, 청와대와 직접 하트라인이 이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소속 대표의 급보다는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것을 더 중시하면서 작년 2월 달에 했던 그런 형태의 고위급 접촉을 당국간 회담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북한이 강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경제적인 필요가 당면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발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수석 대표의 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회담을 결렬시키거나 막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는 어떤 게 오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산가족 문제는 뭐 계속해서 저희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북한이 어떤 요구를 해올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번 실무 접촉에서 모든 의제를 다 조율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회담은 이제 의제도 의제지만은 수석 대표라든지 회담의 장소 또 일정 여러 가지 절차 이런 행정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의제와 같은 문제는 그 8.25 합의 1항에 나와 있는 대로 상호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남겨두고 그렇게 실무 접촉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상호 관심사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드러낸다고 친다면은 그동안 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북한으로서는 상호 비방 중상 중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전단 살포 중지라든지 확성기가 다시는 켜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다든지 한미연합 연습 문제, 오이사 조치 문제, 금강산 문제, 또 대규모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문제라든지 우리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선언에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민생 문제 해결, 동질성 회복 문제 또 기타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발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의를 보이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푸는 키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염두에 두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제가 어떻게 달아서 또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지 않을까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교수님, 그 당대 5차 당대 그 내년 5월인가 7차 당대가 내년 5월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김정은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을 거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숙청된 사람이 100여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어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예. 숙청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성택 자기 고모를 공개 총살할 때부터 이미 숙청 시작됐다. 모든 예. 거 다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반발이 있는 사람들은 공개 총살로서 지금 처리를 하는데 예. 일반 주민들도 공개 총살하지만 지금 김정은이 100여 명을 숙청하고 거기서 공개 총살당한 사람이나 숙청당한 사람을 보면 최고위직, 중간급 고위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금년도 3월 9일 날 그 최고위원회 작년도 최고위원회 대의원 선거 때를 보면 거기서 사라진 사람들은 다 숙청됐다고 봐야 됩니다. 문경도 평양시당 책임자는 문경도기도 사라졌고 백기문이라는 이경재인의 위원장이었던 그분도 이제 사라졌고요. 예, 예. 또 최근에 국정원에서 발표했듯이 니모 부상이라든가 국가기획위 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예. 해주시당 책임비서나 당주장의 과장급이라든가 10여 명을 공개 총살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고위층들을 상당히 많이 공개 총살하거나 숙청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이건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예. 이제 자기 사람들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세로 좀 젊은 사람. 아니 어떻게 계속 65세, 60 이상 난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이 현지도 같이 다니고 정치를 같이 해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봐가지고 아마 40대 초반, 50대 초까지, 40대부터 50대까지 예. 그 사람들로서 자기 주위에 채우려고 하는 것이 예. 지금 김정은이고 이미 그 과정에서 자기한테 반대하거나 자기한테 불만을 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예. 장성택 공개청이라든가 현영철 공개청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만을 아무도 누구도 놔주지 못합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김일성, 김정일 때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라는 데 이야기하면서 입 가리고 말하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 회의장에서 예. 중앙TV가 공개하고 지금 전 세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황병서가 귀에다 대고 말하는데 입을 가리고 말합니다. 손으로. 이런 건 정말 벌써 보지 못했던 건데 그래요? 왜 이인자라는 황병선 이인자 아닙니까? 예,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예. 청정치국 국장뿐만 아니라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3명밖에 없는데 그래요. 그중에 황병서라는 그 제2인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예. 옆에서 귓속말로 하는데 입을 가리고 말하는 것은 저는 김일성 때도 보지 못했고 김정일 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집권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만 3년이 훨씬 넘어가는 상황인데 공포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형태들이 계속 될지 그렇다면 엘리트 집단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주민들도 좀 불안이 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일단 김정은이 나이가 젊고 예. 또 경험이 부족하고 예. 갑자기 또 권력을 물려받았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김정은 중심의 1인 지배 체제 또 3대 세습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런 일들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를 확고하게 하고 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예. 그런 공포 정치, 숙청 정치 그런 것들을 했고요. 아마 그것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 시도가 바로 7차 당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7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김정은 중심의 정책 노선, 예. 김정은 표 정책 노선, 예. 김정은 중심의 인물,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을 내년 7월을 계기로 해서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많은 인원들을 정리하는 예. 그런 것보다는 예. 그 이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계속 또 그런 것들이 이어나가겠지만은 대규모 숫자나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강명도 경민대 북한학교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